네, 정식 특집 계속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과 학생들, 자연계열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가 정확한 전공을 뭐 고려를 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냥 성적에 따라서 가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학교를 보고 네.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막 반드시 그 학과가 아니라면은 내가 이 성적이면 요 위에 학교도 노를 볼만한데 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좀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이제 재수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냐, 무슨 과 가고 싶냐 이렇게 하면 과를 정해놓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학교를 거의 정하고 예. 점수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충 경우가 내가 생각하는 뭐 어디 정도 대학은 네. 가야 되겠다는 생각 목표를 가지고 재수 생활도 하고 고3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그런 그 학교 그렇죠. 학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복수 전공도 활발하게 또 적용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 제일 관심 있는 건 수능치고 나서 점수가 나왔다. 나는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 어디가 가장 낮은가? 네. 대놓고. 간판 따려면 어느 정도까지 네. 해야 되느냐. 그 학교의 간판을 따려면 요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오는 데이터는 작년 정시 70% 평균 100분위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치한 예체능 빼고요. 예술대, 간호, 뭐 신학 관련, 사범대, 교육학과 빼고 그다음에 분교 다 빼고 진짜 그런 이제 수도권 명문대학교의 본 캠퍼스의 일반 학과. 그러니까 그냥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홍익대까지 뽑아놨고요. 그 밑에 뭐는 뭐 이렇게 뭐 간판을 따려고 뭐 그런 느낌까지는 좀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인서울에 간판 따는 인서울에 학교. 그래도 뭐 명문대다 할 수 있는 학교 정도까지를 딴 거고요. 주로 근데 뭐냐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걸 떠나가 작년 데이터도 작년 데이터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계 학생 자연계에서 좀 제일 좀 낮은 과 그걸 보통 일단 우리 흔히 말하는 농대라는 쪽. 그러니까 말하는 농대 옛날 사람 아닌가요? 근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요즘 생명 자원대 뭐 말은 그렇죠, 이렇게 한데 생명 들어가면 예. 약간 그쪽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딱 보신 자료에도 보면 서울대 보면 산림과학과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뭐 한 50 전후로 한 40대 중반 그때는 아마 건축학과가 엄청 높았었는데 그렇죠. 건축 통역이 거의 밑에 바닥입니다. 완전 제일 밑에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죠.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대에서 조금 취직이 덜 되는 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식품, 그렇죠. 식품 영양 이쪽도 이제 식품공학과하고 식품영양과는 다릅니다. 예. 식품공학과는 생각보다 높아요. 아. 근데 식품영양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낮고 예.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학교별로 좀 보면은 서울대는 뭐 산림과학과 이렇게 나왔고 그래도 뭐 92.83 100분이니까 70% 컷이 예. 커트라인으로 봐도 뭐 꽤 높아야 돼. 90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럴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뭐 연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식품영양학과가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한 학교에 한 학과만 따와서 그렇지 자료에 그 위에 학과 그 위에 학과 또 있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 따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서열을 하려고 하든지 그 학과에 대해서 뭔가 뭐 이렇게 그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사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하니까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도 뭐 그런 쪽에 가깝고 서강대도 생명과학. 성대가 약간 의외긴 한데 이제 가구하고 나하고 찢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가구는 전자전기공학으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높을 것 같아서 애들이 지원을 안 해서 의외로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인원도 많고 그냥 머릿속에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전기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라서 이제 대단위로 우리가 대단위라고 부르는데 학과 소단위가 아니라 대단위로 뽑다 보면은 이제 상대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는 이제 선은 제일 낮은. 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한양대 건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건축 쪽.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요거는 좀 신설인가? 그러니까 새로 생기고 아직까지 이제 이런 선배들이나 이런 이제 축적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죠. 어떨 때는 확 높고 어떨 때는 확 낮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화여대 내인지도 9.0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이 지원을 했지만 그래도 100분위가 제일 낮은 그런 학과. 그것도 신설이고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중앙대도 본과대학이 또 대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고 경희대 식품영양, 그다음에 자유전공이 보통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시립대 같은 경우는 나하고 내 수학과 수학과 사실 뭐 정말 수학의 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수학과가 생각보다는 네.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취직이 괜찮게 잘 됩니다. 네. 예, 컴퓨터 쪽으로도 되고 근데 물론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전기공학, 전자공학과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네. 낫죠. 예. 순수 학문 쪽에 가까우다 보니까 건국대는 또 물리가 옛날에는 되게 높은 학과인데 요즘에는 뭐 아니 그 물리는 서울대는 높았고요. 네. 나머지는 우리 때도 물리학과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네. 예. 건국대는 물리랑 식품 유통 뭐 이런 쪽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뭐 건국대는 가나다가 이렇게 좀 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학과들이 모집이 다군도 있고 한데 뭐 스마트 운행체 요공학과 이거는 드론입니다. 드론. 예. 보니까 홈페이지 가 보니까 막 학생들이 이제 드론 막 저기 테스트에 나가고 하는 사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스마트 운행체 공학하니까 말 그대로 드론이겠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뭐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동국대 같은 경우도 바이오 환경, 식품생명, 홍익대 건설 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주로 뭐 해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 식품, 그다음에 저기 자연계 예. 일반 그다음에 저기 건설 뭐 건설 건축 예. 예. 이쪽 건축은 그나마 좀 유지하는데 예. 토목입니다. 토목. 이게 지금 토목. 건설이라고 나오는 거는 예, 예. 저희 때도 토목은 학교에 카트라인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이 백분위 점수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서연고 서성한대로 거의 그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 마지노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데이터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